머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약간은 좀 응급한 질환 중에 하나인 뇌수막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보신 적은 있죠? 네,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돌보고 있는 분들은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유익 있게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기처럼 이런 증상들이 생기다가 열이 막 나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깨질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뇌수막염이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감별하고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뇌수막이라는 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막이에요. 우리 뇌는요 상당히 두꺼운 이 두개골에 의해서 감싸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경막, 지주막 이렇게 뇌막까지 3층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뇌 수막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뇌 전체 그리고 척수까지 이렇게 쭉 염증이 번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주로는 이제 두 가지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 이후에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이제 뇌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세균성이라는 거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혈중을 통해 가지고는 올라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입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거의 후유증 없이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독감에 걸렸나 감기를 좀 심하게 앓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세균성인 경우에는 약간은 좀 위험해요. 한 10%에서 15% 정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 뇌에 염증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청력이나 간질이나 학습장애나 수두증이나 기타 이런 신경 이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감별을 해서 초반에 좀 빠르게 처치를 하는 게 좋겠죠. 일단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한테 걸려요. 10대 미만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10대까지 합치면 한 3분의 2 정도가 이 10대 미만에서 이제 걸리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이 이게 감기인가 아니면 혹시 감기 중에서 뇌수막염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주변에서 감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주로는 6월, 7월, 8월, 9월 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어떤 위생 상태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주된 증상은 이래요. 열이 뜨는데 열이 고열이에요. 38도, 9도, 40도 이렇게 고열이 뜨게 되고요. 일단 뇌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압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뇌 안에 압력이 가득 차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일단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미식거리고 토하고 이런 증상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깐난쟁이가 젖도 안 빨고 계속 잠만 자려고 그런다. 그리고 계속 이제 감기 증상이 보인다. 그럼 그럴 때도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는 피부에 막 이렇게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일단은 뇌에 염증이 생기니까 상당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빛에 좀 밝은 빛에 예민해진다든지 약간 의식이 혼미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경련을 한다든지 간질 경련처럼 이런 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뇌하고 척수는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돼서 뇌척수액이라는 이 액체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 뇌척수액 자체가 좀 증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가득 차겠죠. 해서 고개를 좀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하면은 이 압력이 훨씬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뇌수막염이 생긴 아이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무릎도 구부리고 허리를 쭉 펴는 이렇게 하면 이제 뇌척수액의 압력이 가장 줄어들거든요. 이런 자세로 좀 그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통증을 보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검사법이 있어요. 혹시 뇌수막염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똑바로 눕혀놓고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을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데 아이들이 무릎을 이렇게 쑥 구부리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응급실로 좀 데리고 가야 되겠죠. 똑같이 무릎을 피는데 다리를 쭉 피는데 다리를 핀 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압력이 증가가 되니까 무릎을 구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 그러면은 뇌수막염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뇌수막염의 발진도 아주 특징적이에요. 빈 잔, 유리컵을 가지고 일반적인 발진들은 컵으로 꾹 누르면은 사라져요. 이 빨간 게. 근데 뇌수막염으로 인한 발진은 컵으로 이렇게 꾹 눌러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죠. 일단은 정확한 진단은 뇌척수액을 빼내서 배양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배양을 했더니 만약에 세균, 그라음성균이나 이런 것들이 배양이 된다 그러면은 항생제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일단 항생제를 한 1,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수액을 기도 하고요. 일단은 바이러스성이다 그러면 굳이 뭐 입원이나 이런 치료는 필요가 없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런 고열을 좀 잡아주는 한약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수막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이 펄펄 끓으면서 막 머리가 아파하고 계속 잠만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 왜 이러지 하고는 누워있는데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더니 얘가 반사적으로 무릎을 이렇게 싹 구부리는 현상을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요. 일단은 응급실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데리고 가서 검사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균성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며칠 이제 뭐 입원 치료를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항생제 투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혹은 이제 그러고 나서 퇴원을 했어요. 혹은 검사를 해봤는데 뭐 세균은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어깨동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치료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건강 혹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